부자 큰 며느리, 가난한 작은 며느리 소원해진 형제 이야기. 옛날 옛적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부지런하고 마음이 넉넉해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동생은 재주 많고 성실했지만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살던 마을에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소원연못이라 불렀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연못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지요. 어느 맑은 봄날, 형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소원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렸을 적에는 항상 손을 꼭 잡고 다녔단다.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던 그 마음 잊지 말거라.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 2개를 꺼내 아들들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너희의 소원을 말해보렴. 형은 저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고, 동생은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형제는 동전을 던지며 각자의 소원을 빌었지요. 세월이 흘러 두 형제는 각각 장가를 들었습니다. 형의 아내는 길레라 불렸고, 동생의 아내는 분이라 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쪽은 재물이 넘치고 다른 한쪽은 가난한 살림살이에 늘 마음이 은근히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를 업신여기고 동서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더 걱정된 것은 두 아들의 관계였지요. 형제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지 노심초사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두 형제의 집안 살림은 더욱 차이가 났습니다. 형네 집은 기와 집에 하인까지 두며 풍족하게 살았고, 동생네 집은 초가집에서 끼니를 걱정하는 날도 있었지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의 입에는 자연스레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길레는 손이 커서 이웃들에게 늘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참 인심 좋은 큰 며느리네 하며 칭찬했습니다. 분이는 손재주가 뛰어나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늘 쌀독은 바닥을 보였지요. 그럼에도 분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면 그게 복이지요. 어느 해봄, 큰 며느리 길레네 집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크게 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초대받았고, 작은 서방 부부도 불려갔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옷이 초라해 망설였습니다. 이런 누더기 차림으로 형님 댁에 가면 창피하지 않을까? 남편은 웃으며 말했지요. 괜찮네.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지. 남편은 그런 아내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 말에 분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남편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가야겠죠. 안 가면 또 형님이 서운해하실 테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허름하지만 깨끗이 다린 옷을 차려입고 조심스레 형님 댁 잔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길 위로 분이의 마음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조심스레 잔치에 갔습니다. 큰 며느리 길레가 마당에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나 작은 서방 왔는가? 자리야 뭐 저 구석이라도 앉게. 순간 분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웃었고 작은 서방 부부는 말없이 숟가락만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의 사이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동생은 각자 삶에 집중했고, 이제는 마주쳐도 어색한 인사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들들의 모습에 날이 갈수록 슬퍼하셨지요. 제발 두 형제가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길.
매일 밤 한숨과 함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겨울이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작은 서방은 장에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고, 분이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눈보라 속에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아이도 살지. 그녀는 밤새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분이의 손끝에서 태어난 저고리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옷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들른 큰며느리 길레는 사람들이 웅성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옷이 바로 분이 손에서 나왔다네. 참 곱지 않은가? 길레는 놀랐습니다. 분이 그 가난한 여자가 이런 옷을 지었다고? 그날 이후 길레의 마음엔 이상한 시샘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레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이의 옷이 인기를 끌자 더 질투가 심해졌습니다. 저런 가난한 여자가 어떻게? 길레는 이웃들이 분이를 칭찬할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분이의 옷을 사기 위해 줄을 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이의 살림살이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길레는 분이의 집 앞을 지나며 발길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분이는 늦은 밤에도 등잔불 아래서 옷을 짓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피가 배어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길레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더욱 뒤틀렸습니다. 저 여자는 왜 저렇게 기운이 넘치는 거야? 내가 더 가진 것도 많은데. 며칠 뒤 길레는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분이 옷이 좋다는 건 거짓이야. 싼 천으로 눈속임만 하는 거라더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린 다 봤지. 분이 옷은 손맛이 달라. 마음이 담겨 있거든. 그 말에 길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질투의 눈이 먼 길레는 분이의 집으로 몰래 향했습니다. 그리고 불씨 하나를 손에 쥐었지요.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벼락이 가까운 산자락에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길레는 손에 든 불씨를 떨어뜨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다음 날 아침 분이는 불탄 자국을 보고도 말없이 재를 쓸어냈습니다. 길레 형님도 많이 힘들었겠지. 사람이 욕심을 버리긴 어렵잖아.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분이를 존경하게 되었고, 분이의 옷가게에는 언제나 등잔불이 따뜻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몇 달 뒤 큰 서방댁의 곡식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타올라 모든 걸 잃었지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불이 작은 서방네 쪽에서 시작됐다더라. 큰 며느리 길레는 분이를 보아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집은 완전히 등을 졌습니다. 세월은 흘러 세상은 바뀌었지만 큰 서방은 병이 들어 누웠고 그 많던 재산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분이었습니다. 이 쌀을 나누어 먹읍시다. 오늘은 내가 가진 걸 조금 내놓을 차례네요. 마을 안악들은 분이가 나눈 쌀로 죽을 끓이며 서로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사람들은 울면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길레는 자기 집 창고에 남아있던 이불과 옷가지들을 한 보따리 꾸려 이웃 형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다 결국 살짝 문을 열고 물건들을 놓아두고 왔지요. 누구의 도움인지 모르지만 마을 이웃은 그날 따뜻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큰 며느리 길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던 동서에게 어찌 그리 모질게 굴었을까. 다음 날
분이는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찌개를 들고 형님 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밥 한 술 하러 왔어요. 분이가 싸온 된장찌개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두 여인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분이야 미안하다. 그날 두 사람은 한상 앞에서 웃으며 밥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오래도록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자였던 큰 며느리, 가난했던 작은 며느리 허해.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마음까지 부자인 건 아니란다.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지. 지금도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랑방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밥 한 술 나눌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복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